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합니다. 자,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국내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웠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한 이후에 현재는 1686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하게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종목 진단도 받으시고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규철 백명수천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168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이런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사흘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 초반 1686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는 다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1680선을 중심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죠.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6포인트 상승한 5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 기업들의 대규모 퇴출 우려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만이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인데요. 기관 역시 장중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386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25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8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8억 원, 기관 쪽에서는 1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효과로 어제 1% 이상 급등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0.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 포스코, 현대차 모두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7% 정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 지주, KB금융 모두 오늘 금융주 관련 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오늘 강세입니다. 한 달 만에 1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죠. 상대적으로 뒤처진 스마트폰 분야에서 MS와 블룸버그와 함께 합작을 한다고 밝힌 데다가 또 미국에 있는 넷북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LG화학이 어제는 소폭 밀리는 듯 싶더니 오늘은 다시 1.7% 강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SK텔레콤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소폭 하락,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가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는 그간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태용과 메가스터디는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메가스터디가 오늘 강세입니다.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재수생의 온라인 유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하락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전망에 이 같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서와 다음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게임주들도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2%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반면 소디프 신소재와 성광밴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백룡승천님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장의 좀 특징은 그 전기 가스주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전일 뭐 포르투갈의 그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유럽 쪽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또 미국 시장도 그 우려할 만큼 밀리지 않고 그 빠지긴 했지만 소폭 하락에 그침으로써 상승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시장도 거기에 따른 그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도 추세를 이탈한 게 아니고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그 음식료 쪽이나 또는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그쪽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과열되는 것을 좀 그 쉬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이 많이 했던 LG전자가 아주 강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예. 시장의 그 유동성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4% 정도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시장에서는 계속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체질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비중은 뭐 100%다 주식으로 편입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현재는 아직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될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의 네오세미테크가 어제 하한가를 맞았고 오늘은 이제 또 거래가 정지까지 됐었는데요. 예.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들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염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불확실성이 주식에서는 제가 볼 땐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좀 일단은 벗어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 요즘 뭐 주가의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 무드를 조정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모습을 3일 동안 보이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시가총액이 6천억에 달하던 그런 회사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네오세미테크가 보여줬다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감사 보고서는 기업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하지 않았을 경우는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때 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에 유의하시고 일단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감독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닥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투입할 시기를 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그래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위로 지금 업종 중 1위로 떠오른 상황이고요. 기계업종도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들이 코스피 외국계 창구 순매수 규모 10위권 안에 들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운수창구 업종 과 음식료 업종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과 전기, 전자, 제조업 모두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운수 장비 업종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 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테마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도 한국전력과 경남에너지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품 업종이 오늘 비교적 상승세입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제과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오름폭을 소폭 늘렸습니다. 송유관, 가스관 관련주들의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양철관이 8%나 급등을 한 모습이고 한국주철관 역시 2% 이상 오름세입니다. 닭고기 관련주가 동우를 필두로 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관련한 발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백명수사님, 네. 오늘장 특징 업종, 특징주들 좀 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리죠. 예, 오늘 특징은 역시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송유관, 가스관 관련주인
그 동양철강이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나 이런 그 기대감에 올라간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한국주철관이나 그 이런 그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육계 관련주인 동우가 그 새만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하게 상승하면서 육계 관련주 하림이라든가 이런 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들은 동반 상승이 나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마니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그 전체적인 업종이 향후 닭고기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아마 시각이 좀 부각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뭐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좀 급등했던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뭐 스펙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테마주들은 1차 시세가 끝나면 오랫동안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새로이 나오는 쪽으로 그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육계 관련주들 특히 동우도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할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남아공 월드컵도 남아있고 이제 초복, 중복, 말복까지 닭고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실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 닭고기 관련주들은 승자가 좀 규모가 좀 큰 그런 회사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동양밸류 스펙이 오늘 상장 첫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스펙 관련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들어가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스펙 관련주는 말 그대로 지금 그 특수 목적 회사로서 자금만 모집해놓고 앞으로 우회 상장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완성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 들어온 동양 밸류 스펙은 그 자본금 규모가 좀 크죠. 시가총액이 한 800억이 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 나왔지만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풀 좀 꺾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조금 눌렀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AS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백명수천님께서 넥실리온 관심 꼭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넥실리온 오늘 현재 흐름은 한 4%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일 그 인브릭스와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합병이 되더라도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또 새로운 신사업의 기회를 맞고 있어서 역사적 고점인 8,400원 돌파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뭐 급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일 뭐 5,900원 부근에서 어제 말씀드렸을 때 사셨다면은 현재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 고점인 7,000원, 최근의 고점대인 7,000원을 넘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그 역사적 고점감이 한번 바라보느냐 이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추천해 주셨던 넥실리온이 현재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뭐 오늘 그 티플렉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티플렉스요? 예, 티플렉스는 그 숨겨진 원전 관련주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 19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낸 회사로 뭐 알짜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주가 모습을 봤을 때 그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4,500원 전후에서 한번 뭐 어제 전일 좀 올라왔는데요. 뭐 보합권이나 조금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조금씩 모아보신 전략이 좋겠고요. 지난 그 1월에 그 원전 관련주가 급등할 때 5,500원까지 갔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실적이나 또는 그 스테인리스 현강 쪽에서 그 국내에서 그 원전 관련해서 독점 공급을 했었다는 과거의 그런 전력을 봤을 때 향후 그 UAE라든가 이런 터키라든가 원전 관련해서 계속 수주가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쪽도 동반 지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으로 작용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뭐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지지 라인은 뭐 한 4,200원 정도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5,500원 정도로 보시고 현재 4,500원 전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숨겨진 원전 관련주 틱플렉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지난 19년간 흑자를 기록한 알짜 기업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백명수천님, 네네. 그렇다면 오늘장 매매하시는 투자자들 위해서 도움 주실 말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주가는 항상 투자 척도를 앞서간다는 얘기인데요. 주가는 항상 투자 척도를 앞서간다. 예. 사실 이 말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좋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미 발표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뒷북을 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주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장중에 살펴보시고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오세미테크가 퇴출이 된다. 퇴출 공포에 나왔다. 이제는 코스닥은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저점에 살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가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결국에는 물론 망할 수 있는 기업을 사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좋은 회사를 선별해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진입하신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주가는 항상 투자 척도를 앞서간다는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명신천님께 오늘장 관심 종목 그리고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교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비교적 강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은 어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출연을 제가 하면서, 다소 수요일장까지는 조금 밀릴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수요일 구간까지 밀릴 때는 수요일까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의 편입을 좀 해두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코스닥 쪽에 좀 개인 투미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특히 또, 녹색 성장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강한 반등이, 소폭이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코스닥 투매는 어느 정도 어제권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지금 현재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은, 1680포인트는, 강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2월 26일 날 보여줬던 저점인 1580포인트에서 쭉 추세선을 그어서 본다면은 어제장에서 추세선 하방 쪽으로까지 밀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의 기운이 도는 걸로 봤을 때 추세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은 지난번에 60일선 구간이죠. 60일 이평선 구간인 519포인트 정도를 강한 지지선으로 해서 약 한 7일, 8일 정도 행보하면서 어제 투미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은 충분히 지켜주려 보고 오늘부터는 코스닥도 약간의 소폭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이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을 주시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단기간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닉스 쪽이나 이렇게 대형 우량주 쪽 아니면은 접근을 하지 마시라, 관망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IT 쪽의 섹터 쪽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겠고요. 특히 대표적인 종목인 이 삼성전자 어제 이건희 회장의 다시 삼성전자 삼성그룹 복귀설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갔는데요. 오늘은 재차 눌러주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보는 삼성전자
이제 90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하이닉스나 또는 지금 주도주 형식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군이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삼성테크인, 예, 삼성 SDI, LG화학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업종인 현대모비스가 지금 반등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살아나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사 생각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인포바인입니다. 인포바인 코드번호 115310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그래서 휴대폰 공인 인증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휴대폰 공인 인증 서비스의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98%입니다. 98%.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특히 그 SK텔레콤사에 있는 그 스마트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를 또 얼마 전부터 개시가 시작되었고, 예, 시작이 되었고, 또 향후에 보게 되면 또 해외에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옴으로 해서 국내 상용화 계획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바이는 성장성, 향후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까지 해서 인포바이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 많이 투매가 나왔는데 개인들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 보시고, 그러나 오늘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플러스 4% 구간에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근접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바인을 공략을 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줘야 될 매수가는 32,000원에서 31,500원. 예, 31,500원이 바닥권이다. 그래서 31,5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편입을 하시는데, 지금은 32,950원입니다. 조금 올라 있는데요. 32,000원까지 빠져준다면은 매수에 가담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6,0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려면 37,000원까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36,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원에서 3만500원 정도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이 살아있는 대형 IT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급등 테마주로는 인포바인을 주셨습니다. 자, 서 소장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니까 목표가를 주시기는 했지만 한 5% 정도 수익 보시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또 리스크 관리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 예, 그리고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제가 그 화요일날 신규 포트에 편입한 종목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두 종목이죠. 한일유화와 미래나노텍이죠. 예, 한일유화 미래나노텍 계속 수익 중이고 지금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서율규 소장님께 오늘장 특징 테마들 그리고 시황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또 발굴할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백룡수천님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오늘 LG생활건강 아닌가요? 예, LG생활건강이요. 예, LG생활건강 지금 진단. 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0만 3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비중이 25% 있으시다고요. 제가 예. 말씀을 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LG생활건강은 국내 1위의 생활용품 회사고요. 예. 최근에 더페시잡을 인수하면서 화장품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등인 아모레퍼시픽을 아직 화장품 부분에서는 넘기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매출 규모면서 올해 아모레퍼시픽을 앞설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매출 규모를 놓고 1, 2등을 다투는 것이 굉장히 볼만한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LG생활건강은 현재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예. 올해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신고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30만 3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밑으로 안 빠지면 한번 보유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목표가를 37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현재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의 그 상장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 6조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시가총액 면에서는 이미 아모레퍼시픽을 눌렀죠. 그런 점에서 LG생활건강이 그 시가총액 면에서는 1위 업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표가를 3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매수가이신 30만 3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3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30만 원대, 수익권 내 계신데 목표가를 37만 원이나 주셨어요. 앞으로도 홀딩 관점에서 들고 가시면 고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국 건보개혁 수혜 1위로 주목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요. 매수가가 19,300원이고 비중이 20%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셀트리온은 그 코스닥 2위 업체고요. 현재 예. 시가총액에서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2위를 하는 업체고요. 특히 이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3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호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특히 2012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그 조류독감이라든가 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최근에 개발을 해서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에서 동물 실험에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그런 것을 이제 제품화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미국의 의료법 통과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꾸준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18,7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길게 보시고 이렇게 시장 주도원을 하는 업종으로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시라는 의미에서 3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지난해 그 서울반도체가 엄청난 시세를 냈다면 올해는 셀트리온이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만 원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매수가가 14,000원이고 비중이 40%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팅크웨어는 네이비게이션의 시장 1위 업체고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네이비게이션의 시장 1위를 하는 것을 차량용 블랙박스 쪽에 또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직전에 저점 라인을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좀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대응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셨다면 일단은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선 라인을, 현재 구간에서는 13,000원 정도를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2만원 정도,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2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다만 직전 고점인 15,000원을 돌파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부분에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14,850에 돌파에 실패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팅크웨어까지 백룡순천님의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